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다음 주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고용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가입이 확정되면 두 대형 해운사와 선박과 항만을 공유하게 돼 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고 자율협약 조건도 대부분 이행하게 됩니다.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율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수익 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이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1% 오른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외환시장 또 주식시장이 이 투표 결과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내일 아침부터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신호 기자와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투표가 시작됐고요. 사전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와 해외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국내 주가는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29% 하락했지만 코스닥이 1%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4원 정도 내려서 1,1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뉴욕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0.27% 내렸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브렉시트 찬성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유럽 주요 증시는 모두 올랐습니다. 런던이 0.56%, 프랑크푸르트는 0.55%, 파리 증시는 0.29% 상승했고요. 오늘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브렉시트 부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개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언제 알 수 있나요? 근데 이 개표 결과, 개표 진행 상황 이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금융시장에 딱 영향을 주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끝납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 개장 30분 전인 8시 반입니다. 인구 60만 명의 썬덜랜드와 뉴캐슬 지역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사전 여론조사에서 썬덜랜드는 EU 탈퇴 지지가 6%포인트 우세했고 뉴캐슬은 EU 잔류 지지가 12%포인트 앞섰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개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내일 아침 9시부터 우리 금융시장이 개표 결과를 예측해서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는 최종 개표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막판까지 초박빙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까지도 변동성 큰 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 탈퇴로 나올 경우에 세계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거의 없겠지만 탈퇴 결정을 하게 되면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영국의 파운드와 유럽연합 돈인 유로 가치가 급락할 전망입니다.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15% 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엔 그리고 금의 가치가 오르고 반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1,150원인데
1,2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심지어 거의 재앙 수준인 1,50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는 우리 주식 시장에도 크나큰 악재인 건 분명하고요. 그 충격파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융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불안해지는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은 급속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다음으로 투자자 비중이 큰 영국계 자금이 36조 원이나 되는데 이 자금 일부가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서 안전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코스피가 1800선까지 추락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네,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오를까요? 네,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투표 결과가 유럽연합 잔류로 나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스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주 1950선까지 밀렸다가 이후 브렉시트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결과가 나오면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도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복병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Further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are likely to be appropriate and most conducive to meeting and maintaining those objectives. 네, 주식시장 상승폭이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발 이슈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요. 내일 혹시 분위기가 브렉시트 부결 쪽으로 흐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주식 살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네, 구조조정 막바지에 이른 현대상선이 마지막 과제였던 해운동맹 가입 문제를 사실상 해결했습니다. 자, 그동안 가입을 타진했던 곳은 The Alliance인데요. 여기가 아니라 더 규모가 큰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The Alliance가 아니라 2M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이 현대상선 가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2M은 내년부터 재편되는 세계 해운동맹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세계 1,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해운 물동량의 28.6%를 담당합니다. 현대상선의 2M 가입에 대해 양측 수뇌부의 비공식적인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상선으로서는 대형 해운사들과 선박이나 항만을 공유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2M으로서는 아시아 지역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대상선이 8월쯤 펀드를 활용해 새 선박 건조를 추진한다는 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초에는 최근에 결성된 3위권의 해운동맹 The Alliance 가입을 추진했지만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으로 협의가 늦어지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구조조정 핵심 조건이었던 채무 재조정과 선박 임대료 협상에 이어 마지막 과제였던 해운동맹 가입까지 해결하면서 현대상선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집값과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탈서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 이동 자료를 보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만 1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99만 5천여 명으로 1,0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지난달에만 1,300여 명이 경기도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5달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가까운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 인구 이동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은 262명이 순유입된 반면 전북과 울산은 인구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밖에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주택 매매 감소의 여파로 인구 이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58만 9천 명이 이동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커피숍 같은데 또 바로 옆에 은행이 보입니다. 여기는 도넛 가게일까요? 은행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도넛 먹으면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이런 지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하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투자처가 생기면 돈을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불 예금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시중은행이 158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펀드나 적금 같은 데 넣고 굴려야지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묵히고만 있자니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도넛 마케팅 같은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은행 상품 상담도 받게 하고 아예 금리를 더 못 주는 대신 생활용품점 포인트를 얹어주겠다는 것도 생겼습니다. 또 적금을 든 고객이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을 쓰면 만기 때 환급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줄어서 걱정인 유통업체들과 은행의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이 저금리 시대의 은행을 외면하고 있는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급성장하는 중국 식자재 유통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일본 최대 식자재 유통기업 고쿠부 그룹, 또 중국 국영농산기업인 은용농업발전유한공사와 함께 중국 내 식자재 유통 전문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고 흡입력을 자랑하는 무선 청소기 코드 제로 사이킹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세대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서 현존 무선 청소기 중에 최고 수준인 205W의 흡입력을 구현합니다. 바닥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도 빨아들일 수 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중국 법인 이랜드 차이나가 중국 온라인 쇼핑 축제인 연중 따추 기간에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T몰에서 한국 기업 가운데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차이나는 T몰에서 6,8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기간 이랜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급증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의 초기 품질 지수 평가에서 경쟁 대상인 전 세계 33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초기 품질 지수는 출시 90일 이내에 신차 100대를 대상으로 품질 결함을 조사해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농협은행 그리고 고려은당 등 4곳을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대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거나 또 적정한 대가를 주고 소프트웨어 대금을 업체에 지불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네,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